만약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주면 좋을까? 찬란하게 달렸던 눈부신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숨가쁘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삶이 내게 건네주는 역경과 시련, 그리고 땀. 모든 삶이 정각에 출발하는 건 아니야. 모든 삶이 정각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지.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겠니? 불리한 배를 지고도 2배로 내 길을 걸 수 있겠니? 안녕하세요. 좋은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입니다. 지은이 칼 플레머,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지은이 칼 플레머 교수는 세계적인 사회학자이자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길을 직접 걸어본 사람들의 축적된 경험과 조언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물려받아야 할 가장 빛나는 정신적 유산이라고 확신하고 5년에 걸쳐 1000명이 넘는 현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결과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고비도 오고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간 현자들의 지혜를 가까이 두고 들으며 따뜻한 위로와 삶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현자처럼 살기 위한 5가지 조언. 첫째, 시간은 삶의 본질이다. 삶이 아주 짧은 것처럼 살아라. 정말 짧기 때문이다. 요점은 삶이 짧다는 사실에 우울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맞춰 살라는 것이다. 중요한 일들은 지금 당장 하라. 둘째,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행복은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삶을 뒤흔들 때도 행복한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셋째, 걱정은 시간을 독살한다. 걱정은 그만하라. 그러면 최소한 줄이기라도 하라. 걱정은 귀중한 삶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게 만든다. 넷째,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라.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면 작게 생각하라.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에 적응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법을 배워라. 다섯째,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는 삶은 행복하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단체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각자의 몫이다.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라. 인생의 현자들은 때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함축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럴 때면 그들의 말이 뜻하는 참 의미를 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집중 탐구라 부른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을 인터뷰하다 보니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표현마저 비슷해 내용이 반복되고 장황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실제로 이 작업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 되자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결혼을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많이 주고받는 것이지. 배우자나 나나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을 수는 없어. 서로 주고받아야지. 인생의 현자들에게 이 말은 토를 달 것 없는 진리인 듯 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거나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대부분 자네도 그게 뭔지 알잖나 하기 일쑤였다. 도대체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주고받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나는 우연한 기회에 그 답을 발견했다. 바로 6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87세 엘빈 베이커를 만났을 때다.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은 공평해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 50대 50으로 말이죠. 내 말의 베이커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펄쩍 뛰며 언성을 높였다. 결혼을 50대 50 따위로 생각하지 마. 100%도 아니 110%라고 생각해야지. 100%라는 말은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두 사람 모두 말이야. 분명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50대 50이 아니라 오히려 100%라니. 하지만 도대체 무엇의 100%란 말인가? 베이커는 말을 이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항상 100%를 주는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50%를 주었으니 50%를 받아야 한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유롭게 줄 수 있어야지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이다. 86세 수 베네트는 결혼한 지 60년이 되었다. 결혼 초에는 굴곡도 많았다.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데다 결혼 전에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부는 몇 년 동안 별거했고 이후 다시 화해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녀는 50대 50이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혼이란 말이지. 자로 잰 듯 딱 50대 50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야. 때론 90대 10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늘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상대가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해. 상대의 신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야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어. 좋아, 베푸는 거야. 그리고 베풀었으면 됐어 하고 생각해야 해. 살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 내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 상대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누가 무엇을 얼만큼 더 받았는지 계산하면 안 돼.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며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기뜸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자녀와 평생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도록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시간이라고.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특히 함께 있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밤낮으로 일하는 부모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좀 더 비싼 물건을 사고 휴가를 좀 더 즐기기 위해 일에 빠져 지낸다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7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전 재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가 한 잡지에 썼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란 제목의 글이 생각난다. 그는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개를 비유로 들었다. 그는 아이들이란 조개 같아서 평소에는 껍데기를 꽉 닫고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은 더없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설명한다. 예기치 못한 순간 아이들이 단단한 껍데기를 열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부모가 그 자리에 없다면 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했다. 쪼개진 바위는 다시 붙지 않는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자녀에게 투자하고 있는가. 아들 한 명이 있다고 해보자. 만약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혹은 피아노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는데 아니면 축구 경기를 하는 아들을 응원하느라 주말을 보내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와, 엄마다 혹은 아빠 왔다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물밀듯 밀려드는 기쁨, 세상이 온통 환해지는 느낌, 아이에게 느끼는 무한한 사랑을 잠시 떠올려 보라.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 아이가 뭔가를 잘해냈을 때의 기쁨, 하루를 마치고 아이를 조용히 꼭 안아줄 때 얻는 위안과 안식도 생각해보라. 그리고 앞으로 35년 후를 떠올려보자.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당신은 노인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희망을 품었던 그 아들이 더 이상 당신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고 상상해보라. 그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의 아들과 더 이상 연락도 왕래도 하지 않고 단절된 채 지낸다고 상상해보라는 것이다. 어쩌면 아들은 가까운 곳에 살 수도 있고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과 아들은 서로에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인생의 현자들 중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녀에게 소외당한 채 산다. 그들과 자녀 사이의 골은 너무 깊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내가 만났던 노인들 중 가장 슬퍼 보이는 이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모 자식 간의 끊어진 연은 평생을 이고 살아야 하는 슬픔이자 영혼을 짓누르는 불안의 원천이다. 단 한 명이라도 관계가 망가진 자녀가 있으면 나머지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따스하고 좋다고 해도 슬픔과 불안이
덜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잃어버린 한 명의 자녀가 있거나 증오심이 남아있는 자녀를 둔 이들은 미안의 숙제를 둔 것 같은 혹은 가슴 한편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허전함을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감정은 삶의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날카롭게 폐부를 찌른다. 나는 이 책과 다른 연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수천 건의 인터뷰 자료를 정리했다. 자녀와 연을 끊고 사는 이들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뚜렷하게 드러나는 교훈이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계의 균열은 피하라는 것이다. 균열이라는 말을 사회적으로 정의하자면 이별을 야기하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질학적 정의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다. 가해진 힘이나 압력 때문에 금 혹은 둘 이상의 조각들로 쪼개지는 것이다. 균열이 간 바위를 생각해보라. 쪼개진 바위는 사실상 다시 원상복구하기 불가능하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멀어진 자녀와의 관계는 금이 간 바위와 같다고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금이 가면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회한과 지금 아이와 잘 지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동시에 품게 된다고 말한다. 나이와 싸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흐르는 시간이라도 잡아 노화를 멈추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를 반영하듯 시중에는 노화를 막아준다는 약품에 화장품, 의료기술까지 넘쳐난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나이와 싸우지 마라. 나이와 싸우지 말고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신체의 능력과 상황에 맞춰 적응하라는 것이다. 노인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최적화라고 부른다. 성공적으로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상황을 최적화하고 능력을 극대화해 상실한 다른 능력을 보상한다. 이는 노화와 싸운다는 개념과 아주 상반되는 개념이다. 앞서 양육에 관한 조언을 들려주었던 클레이턴 그린어프는 달리기 비유를 들었다. 인생이란 자기 앞에 놓인 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네. 그 길에서 만약 빨리 뛸 수 없다면 더 천천히 달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절대 멈춰서는 안 돼. 할 수 있는 한 달려야 해.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지도 몰라.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그러고는 한계의 끝을 아주 조금만 더 늘리는 거지. 그래야 계속 달릴 수 있는 동기가 생기니까. 인생의 현자들은 노화를 이야기하며 걷기를 자주 언급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걷기와 노화는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71세 카롤리나 레스의 현명한 지혜를 들어보자. 나는 걷기를 아주 좋아했어. 그런데 5년 전쯤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어. 큰 산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라더군. 한 번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에드론댁 산에서 4명의 친구들을 만나 언제나처럼 즐겁고 신나게 산을 오르려고 했지. 그런데 나는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둬야 했어. 무척이나 속상하고 화가 나더군. 친구들에게 앞서 오르라고 하고는 혼자 산을 내려오면서 펑펑 울었어. 그러고는 그 길로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랬더니 내게 주어진 선택 사항들이 보이더라고. 내게 벌어진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늘 분노하며 지낼 것인지, 혹은 산에 오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인지. 일단 나는 현재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 그래서 매년 산으로 가서 딱 내가 오를 수 있는 만큼만 오르고 있어. 이제 그 산들이 그렇게 거대하게 느껴지지 않아. 나 역시 그렇게 젊지 않고. 인생의 현자들은 포기를 모른다. 그들은 달콤한 광고 문구나 값비싼 의학 기술에 기대어 노화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 그저 달리고 산을 오르고 인정하고 적응한다. 그렇게 절망이 아닌 만족의 삶을 향해 간다. 뒤에 오는 이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될 자취를 남기며. 너무 늦기 전에 꽃을 보내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성을 잃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말을 성급하게 상대에게 퍼붓거나 이메일로 불쾌한 농담을 보내고는 내내 후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생의 현자들은 말을 했을 때보다 하지 못한 말이 있을 때 더욱 크고 오래 후회한다고 말한다. 하지 못한 말은 깊은 후회로 남는다. 먼 훗날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한다. 그들 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얻었던 사실에 감사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지 못해 깊은 후회를 하는 이들도 있다. 72세 랄프 벨리츠는 매우 적절한 격언을 이용해 이 점을 강조했다. 산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 죽은 사람에겐 보내도 보지 못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그의 원칙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고 말해주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꽃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꽃을 보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보내게.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게.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당장 바로잡게나.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네. 그러니 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한 말이 있음을 후회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역설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이들 아니던가.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결혼 후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깊은 후회의 원천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89세 그로버 사이크스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쉽게 그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그다지 후회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정말 후회가 된다고 했다. 아내는 희귀병을 앓았어. 주치의는 아내에게 살아있는 동안 수혈과 온갖 의료 조치들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죽을 거라면서.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아내는 2주를 버텼어. 그때 아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걸. 아무 이야기라도 말이야. 아내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많이 하길 원치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아내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정말 후회가 돼. 그때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게 말이야. 그런 회한 때문에 아내가 가고 난 뒤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라고. 81세 할 핍스는 신중하고도 선명한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5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묻자 그는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훔쳤다. 정말 후회돼.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못한 것이. 그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지. 아내를 잃기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있으면 꼭 표현하라고 말하고 싶네. 아내와 나는 그런 감정들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 특히 나는 그런 감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네. 아마 아내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주어진 날들을 헤아려라. 인생의 현자들의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모든 것을 시간과 연관해서 본다는 점이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간은 실로 삶의 본질이다. 시간은 그들이 헤엄치고 있는 바다이며 그것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을 만든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제한된 삶의 시간이 있다는 심오하고 깊은 존재론적 인식은 인생의 현자들의 삶 전 분야를 관통한다. 젊었을 때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처럼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고 나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기도 하지만 보통은 젊은 나이에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앞에 남겨진 수십 년의 삶이 끝도 없이 길어 보여서 딱히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중년이 되면 인간이 시간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하지만 온갖 수단을 이용해 그 사실을 부인한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배우자를 얻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의 어느 지점에 오면 내 생각에는 70세를 전후해서 시간에 속해 있음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면서 심리학자들이 제한된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생의 현자들은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진실, 즉 인생은 짧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표현과 비유를 이용했다. 뼛속까지 깊숙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해답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자 애를 써보지만 듣는 이는 관심은커녕 오히려 반감을 표하기까지 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삶의 행로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생애의 마지막 고갯마루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한다. 인생은 짧다고. 94세 조 바이노는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며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지적한다. 처음 태어나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죠. 그때는 내가 60이나 90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60 혹은 70이 되지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80, 90세가 닥쳐요. 정말로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 빨리 오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상관없이 인생은 짧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삶을 잘 살아내는 비법은 한 가지다. 주어진 나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카르페디엠. 라틴어인 카르페디엠은 흔히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되지만 원래 하루를 수확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들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탈무드의 격언을 인용한다. 우리는 즐기지 못한 모든 주어진 기쁨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려면 무엇보다 시간을 잘 이용하라고 말한다. 하루하루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나날이기에 그 시간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74세 발레리 젠키스는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이든 너무 오랫동안 미루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때는 하지 못하는 딱 그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는 휠체어 전용 통로가 없어.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가봐야 한다는 말이지.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이러한 인생관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라고 말한다. 삶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얻는 선물이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한 5가지 조언. 첫째, 정직하라. 훗날 당신이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은 바로 크건 작건 정직하지 못했던 행동들이다. 공명정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훗날 크게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회가 묻거든 네 하고 대답하라. 새로운 기회나 도전할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후회가 적다. 셋째, 더 많이 여행하라. 할 수 있는 한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포기하더라도 여행을 많이 다녀라. 대부분의 인생의 현자들이 여행 경험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회상한다. 그리고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넷째, 배우자를 고를 때는 신중 또 신중하라. 중요한 것은 빠른 결정이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래의 배우자를 알아가야 하며 남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결정하라. 다섯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하라. 결국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슬픈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좋은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